자,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사실 선거 투표하기 전까지 가장 큰 중요한 행사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차피 해리스랑 트럼프랑 한 번밖에 토론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11월 5일 선거 전에 있는 가장 이제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다른 부통령 이제 토론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사실 부통령 후보가 토론을 진짜 잘해서 대통령 대선 후보를 되게 도와주거나 표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경우는 잘 없지만, 반대로 큰 실수를 하거나 뭔가 대선 후보에게 해가 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에 나서는 후보들의 모토는 뭐냐면 do no harms.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러니까 피해가 가는 일은 만들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두 후보 다 그 미션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트럼프 시대의 토론, 대선 후보 토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 시대 이전에 그냥 뭐 큰 재미없고 이렇게 뭐 그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토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코멘트 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civil했다. 네, 그래서 서로 그냥 막 말 중간에 끊지 않고 서로 말 끝까지 듣고 의견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정치인들의 그런 토론 모습이 다시 돌아온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예일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경력이 있고 이제 평생을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굉장히 또 말도 미디어 인터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세련되게 스타일 같은 것들이 그런 반면에 이제 팀 월치 같은 경우는 뭐 옆집 아저씨, 이게 분위기가 약간 이런 또 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팀 월치가 이제 동네 뭐 베이커리를 간다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그런 영상에서는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제 토론, 이 텔레비전 토론은 팀 월치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세팅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스타일이나 세련되게 이제 각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벤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입장을 굉장히 세련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벤스가 더 세련되고 잘 전달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벤스가 한 말 중에서 되게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왈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어떤 뭐 벤스가 하는 말이나 트럼프의 기록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진 못했다. 반론을 펴는 네. 데에서. 그래서 이제 해리스 트럼프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는데 어제는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뭐 벤스가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월츠가 진 것도 아닌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막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CB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뉴욕시티에서 했고요. 토론의 사회는 CBS 그 이브닝 뉴스, 저녁 뉴스의 메인 앵커인 로라 오도넬하고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죠.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국제 부장모일까요? 국제 팀장 정도 될까요? 마가렛 브레넌 기자가 이렇게 두 명이서 어제 토론의 사회를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지난 한 며칠 사이에 급격히 모두의 관심을 갖게 된 주제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그 전선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죠. 그 미사일을 쏘고 뭐 그래서 지금 중동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중동의 그 얘기,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휩쓸고 갔죠. 그래서 뭐 그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전역에 항만 그 부두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 등등으로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뭐 한 9가지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외교 정책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이란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지지를 하냐. 이제 팀 월츠에게 먼저 질문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월츠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질문이 시작할 때 그렇게 뭐 답변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초반에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그럼 이 국제 정세에 관한 건데 사실 팀 월츠는 평생 뭐 미네소타 지금 경력을 보면은 미네소타 주지사이고 그 전에는 하원 의원이었고 네,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아닌데 첫 질문이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관한 게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당황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막 가장 큰 뉴스긴 한데 준비를 제대로 조금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좀 놀라운데 네. 그래서 뭐 그냥 계속 뭐 해리스 캠페인에서 반복했던 말들을 했죠. 뭐 10월 7일 하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뭐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뭐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 방어권 이런 거를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곧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트럼프에 대한 그냥 공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이 공격 포인트를 썼는데 그게 뭔가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전혀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욕을 했다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좀 전략이 좋았다라는 게 처음에 사실 텔레비전으로 정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시청하기 때문에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밴스가 딱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지금 TV를 보는 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팀 월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려움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리고 자기 나이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지를 할 거다. 라고 이제 질문을 끝냈죠. 답을 했죠.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벤스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더 잘 준비되어 있고 훨씬 더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월즈는 좀 진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들으면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러니까 벤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얼마나 상황이 더 나았는지를 지금 상황과 이렇게 대조하는 그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정말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때가 최근에 언제였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때였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중동에서 전쟁을 봐라. 전쟁 없이 평화로울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고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를 무서워해서 그런 억제 정책이 이제 뭐 작용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유권자들 들을 때는 아주 간략하고 맞습니다. 뭐 그냥 그런 뭐 말이 되는 되게 뭐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행자들이 허리케인이랑 이제 기후변화를 연결을 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 같은 것들이 더 자주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벤스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본인도 뭐 클린 에너지, 뭐 클린 워터, 뭐 이런 거 자기도 좋아한다. 근데 하지만 이제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그 CO2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게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거는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 너네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뭐 전략,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뭐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약한 지역에 다 일자리,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생산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후변화에 너네가 말하는 거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사람들 어떤 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 그러니까 벤스가 하는 답변들을 보시면 이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있는 이제 백인 그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제 백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좀 미리 좀 답을 정해놓고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떻게든 이 민주당은 미국의 일자리를 밖으로 이렇게 빼돌리는데 밖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특히 이제 밖으로 다 이제 내보내는 데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또는 다 또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문제의 원흉은 불법 이민자를 해리스가 다 들여오게 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 하는 그거를 거기랑 어떻게든 엮을 수 있게 논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이제 월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말해온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가 진짜고 근데 사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이제 혹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그린 에너지, 사실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줄이려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답변을 줬죠. 기본적으로 이제 벤스가 만들려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바이든 해리스가 되고 나서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 국경을 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근데 계속 강조를 하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약물 이제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총기 문제, 그다음에 또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이민자와 연결지으려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미국 시민들이다. 이런 이민자가 너무 급작스럽게 몰려들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물자가 부족하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서 원래 살던 데서 렌트를 못 내서 이게 쫓겨나거나 그런 미국 사람들을 나는 가장 걱정한다라는 이제 발언으로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합주에 있는 사실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월즈의 답변도 조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월츠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좀 느낀 게 월츠의 답변이 너무 지금까지 해리스 캠페인에서 했던 말을 정말 그대로 반복하는 좀 도식적으로. 네, 이제 해리스가 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하면서 사실 그 트랜스내셔널 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그런 범죄 조직들을 그런 처벌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터프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니 공화당 너네 이민 정책은 뭐냐.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장벽 만들어가지고 다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장벽 2%밖에 진전이 없었고 아니 멕시코가 돈 다 낸다고 하더니 멕시코는 한 푼도 안 냈다. 우리가 실제로 이미그레이션 이 법안,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거의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초당적인 법안. 트럼프가 통과시키면 바이든에게 유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다 이게 어그러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거죠.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벤스가 하는 말에 동조를 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얘기가 그다음 주제였어요. 우선 이제 진행자들이 그 유펜의 와튼 스쿨 트럼프가 좋아하는 졸업한 와튼 스쿨의 연구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 말하는 정책들을 다 추진을 할 경우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게 1.2 트릴리언 달러니까 1조 2천억 달러죠. 1조 2천억 달러니까 아무튼 몇 천조. 굉장히 많은 돈이죠. 1,500조, 조 원 정도. 그래서 1.2 트릴리언 달러가 증가된다고 이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적자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세제를 마련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자기랑 그 해리스 후보는 미들 클래스 중산층 출신이고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게 중요한지 중산층이 되는데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주택이라든지 집을 소유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긴 했죠. 그다음에 벤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보고서. 또 그 같은 와튼스쿨 보고서에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세금 감면이라든지 트럼프가 말하는 그런 정책들을 다 실시했을 때는 이제 국가 부채가
8 트릴리언. 5.8 trillion. 아까 민주당 거는 1.2 trillion. 그리고 트럼프는 5.8 거의 trillion이니까 5배. 5배 가까이 이제 국가 부채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벤스가 뭐라고 했냐면 Economists attack Donald Trump's plans, and they have PhDs, but they don't have common sense and they don't have wisdom. Because Donald Trump's economic policies delivered the highest take-home pay in a generation in this country, 1.5% inflation, and to boot, peace and security all over the world. So when people say that Donald Trump's economic plan doesn't make sense, I say look at the record. 이게 왜 중요한 발언이냐면 그냥 경제학자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벤스 같은 공화당 내에서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 전문가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을 가지고서 이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하게 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가 그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좋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전문가 찾더니 전문가 말 들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행복해? 지금 더 잘 살아? 더 좋아? 아니 다 삶이 무너졌잖아 라고 하니까 월스가 그래도 또 자기식으로 좀 반박을 하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트럼프는 본인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비꼬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벤스가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사실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정책을 다 이제 지원하지 않았냐.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경합주에 있는 그 워킹 클래스, 백인 블루 칼라 노동자들 특히나 제조업에서 많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세계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그룹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이 총기 문제, 총기 건 바이런스. 이제 총기 이제 규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 어떻게 하냐. 특히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매스 슈팅 같은 게 일어나니까 누가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와서 난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든 총기 규제가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물론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누가 이렇게 그런 어떤 자동 소총 같은 거를 난사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데 미국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벤스가 이 총기 규제가 본인들 공화당에 불리한 주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이제 이민자 문제와 이민 국경 문제와 이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 근데 지금 해리스가 국경을 제대로 못 막아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불법 총기가 난무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매스 슈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실 막 갑자기 이민자나 마이그런트가 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총기 사고를 낸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냥 미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주제이지만 이거를 최대한 공화당에 유리한 주제로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90% 이상이 어떤 이런 AR-15 스타일의 총을 이제 이렇게 일반인이 바로바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우리가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규제를 해야 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총기 규제도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씁쓸했어요. 월스는 늘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나 그 사냥하는 게 그 취미고 아마 헌터 그다음에 뭐 군 생활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총기를 예전에는 한 10년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월스가 그 NRA 그 전국 전미 총기 협회에서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 정치인들. 거기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월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은 그다음에 본인이 어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샌디훅 초등학교 그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2012년에 있었죠. 2012년에 일어나고 나서 그때 그 피해자의 부모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 좋아.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수정헌법 2조에서 그 뭐 명시해 놓은 거고 총기를 소지할 자유는 인정하되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거라면은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신원조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수정헌법 2조를 지키는 게 절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인상적이었고, 이 주제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월즈가 막 뭐 형편없이 못하고 그런 토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벤스가 좀 뭐 판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마지막 질문을 놓고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선거를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선거 결과 받아들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뭐 올 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한 게,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잘못이 있었다고 트럼프 측에서 62번이나 소송을 냈대요. 그런데 모두 법원에서 졌고, 그 중에는 상당한 연방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들도 이 선거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그때 생각과 같으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Well, I've enjoyed tonight's debate,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commonality here. And I'm sympathetic to misspeaking on things, and I think I might have with the senator. Me too, man. There's one though that this one is troubling to me, and I say that because I think we need to tell the story. Donald Trump refused to acknowledge this, and the fact is that I don't think we can be the frog in the pot and let the boiling water go up. He was very clear. I mean, he lost this election, and he said he didn't. 140 police officers were beaten at the Capitol that day. Some with the American flag, several later died. And I worked with kids long enough to know, and I said as a football coach, sometimes you really want to win, but the democracy is bigger than winning an election. You shake hands, and then you try and do everything you can to help the other side win. That's what was at stake here. I think this issue of settling our differences at the ballot box, shaking hands when we lose, being honest about it, but to deny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the first time in American history that a president or anyone tried to overturn a fair election and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nd here we are 4 years later in the same boat. I will tell you this, that when this is over, we need to shake hands this election, and the winner needs to be the winner. This has got to stop. It's tearing our country apart. This was a threat to our democracy in a way that we had not seen. And it manifested itself because of Donald Trump's inability to say. He is still saying he didn't lose the election. I would just ask that. Did he lose the 2020 election? Tim, I'm focused on the future. Did Kamala Harris censor Americans from speaking their mind in the wake of the 2020 COVID situation? That is a damning non-answer. 아니, 지금 사실 정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트럼프가 졌다라고 말을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돌린 거죠. 그 요거에 대한 장면은 그래서 그 벤스랑 월즈가 가장 좀 반대쪽으로 이제 대조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돋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말하지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의 조건, 1번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거다.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 네, 그래서 어제 사실 토론이 오늘 저희가 쭉 짚어봤지만 굉장히 좀 정책 위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봐왔던 토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런 토론이었는데, 사실 크게 기억에 남거나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네. 이 마지막 이제 그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권력 이양, 그 다음에 1월 6일 January 6를 얘기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월즈가 좀 스타일도 그렇고 더 이렇게 또 돋보이지 않았는데, 더듬더듬하기도 했고 많이. 마지막에 요 발언에서 요 질문에서 조금 더 좀 강하게 벤스를 밀어붙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